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항상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행복과 불행은 받아들이기 나름이란 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자 소냐 류보미르스키는 행복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40%는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미국 심리학 전문지 사이코콜로지 투데이에 게재한 바 있어요. 미국의 라이프 코치 타마라 스타는 행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녀는 오랜 강의를 통해 깨달은 교훈으로 만성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말하는 만성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항상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첫 번째, 삶이 힘들다고 징징거린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들다는 사실을 피해자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역경을 헤쳐나가요.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해답을 빠르게 도출해내려고 노력하죠. 행복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인내합니다.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식하며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내 상황 좀 봐라는 단계에 머무른 채 살아갑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을 믿지 못한다. 아무나 믿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에요. 즉,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지 누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타인을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힘씁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도 개방적인 태도로 대하죠. 반면 불행한 사람은 새로 만나는 사람을 대체로 불신하는 편이에요. 이런 태도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배척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차단합니다. 세 번째, 좋은 면보다 잘못된 것에만 집착한다. 세상이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부분까지 외면하며 부정적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티가 나는데 늘 불만을 이야기하며 아무리 좋은 일에 대해서라도 하지만이라며 안 좋은 면에 집중해요.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문제를 걱정하지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면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한쪽 눈을 감고 자신이 처한 부정적 환경에만 주목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기한다. 불행한 사람은 남이 행복한 만큼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세상에 모든 이에게 돌아갈 만큼 선이 충분히 남지 않았다고 믿으며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그 결과는 시기와 분노로 나타나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이의 행복과 행운을 자신도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증거로 바라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내면에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훔칠 수 없는 독특한 청사진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또 행복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며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제어하고 노력한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과 삶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목표 달성을 위해 매일 노력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아주 작은 것까지 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매우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 노력하지만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계속 전진해요.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사건도 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도 틀어질 수 있다는 여유로운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플랜 B입니다. 여섯 번째, 걱정과 공포에 휩싸여 미래를 기다린다. 뇌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유익하고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가능성으로 채웁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 적당한 공상과 몽상을 해요.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걱정과 공포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요. 행복한 사람도 걱정과 공포를 느끼지만 생활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걱정이나 두려움이 생기면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대처할 방법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죠. 만약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면 단지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일곱 번째, 대화의 주요 내용이 불만과 남에 대한 험담이다. 불행한 사람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겪었던 고난과 불행이 대화의 주 내용이죠.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다른 이에 대한 소문이나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자신보다 일찍 성공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허비해요. 행복한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동시에 미래를 꿈꿉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그를 모방하려고 노력해요. 남의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죠. 그럼 이어서 내 인생 구하기에서 발췌한 남의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 우리 주변에는 남의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실제 모습이나 가능성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고 험담합니다. 또한 남들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남을 험담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뽐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큰 열등감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분노라는 감정으로 쉽게 전이돼요. 남들 앞에서 타인을 험담하며 억눌린 열등감과 분노를 해소하는 거죠. 그럼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관계가 나쁘다.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남을 쉽게 재단하며 자신의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를 쉽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만 사람들은 평가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자기 일도 그르친다. 뒷담화는 하면 할수록 열등감과 질투, 시기심 같이 잠재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감정과 가치관에 불을 지핍니다. 평상시에도 부정적인 회로가 작동하게 돼요. 그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남들로부터 신뢰성을 잃는다. 뒷담화하길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주어질 리 없죠. 뒷담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뒷담화의 본질은 우리 자신이에요. 사람은 타인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려둠으로써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잠재의식 깊이 새겨져서 부정적인 신념을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박힌 가치관은 없애거나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남을 뒷담화하길 좋아하고 늘 부정적인 정서에 휩싸여서 살고 있다면 당신의 삶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삶을 정상 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도 자신뿐이죠. 자신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열등감과 부정적인 편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과거를 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불행한 사람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항상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첫 번째, 삶이 힘들다고 징징거린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을 믿지 못한다. 세 번째, 좋은 면보다 잘못된 것에만 집착한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기한다. 다섯 번째,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제어하고 노력한다. 여섯 번째, 걱정과 공포에 휩싸여 미래를 기다린다. 일곱 번째, 대화의 주요 내용이 불만과 남에 대한 험담이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